지금 보시는 이 화면 속에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찾으셨나요? 네, 바로 여기 있네요. 이렇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작전을 수행하는 전술을 우리는 흔히 위장술이라고 하죠. 이 위장술은 적을 공격함과 동시에 나를 방어하는 효과를 같이 기대할 수 있어서 군 전술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군에서 배운 이런 위장 전술을 엄한 곳에 응용하는 한 군인이 있었습니다. 2023년 3월 8일 새벽 4시 52분 동해시 구호동 흰색 산타페 한 대가 엄청난 속도로 옹벽을 들이받습니다. 차 뒷부분이 완전 들린 걸로 봐서 당시 속도가 어마어마했음을 알 수 있죠. 사고로 인해 처참히 일그러진 이 산타페 안에는 육군 8군단 소속 부사관인 47세의 A 원사와 그의 부인 41세의 B 씨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받고 경찰과 119 대원이 함께 출동했는데요. 자, 이 사고로 안타깝게도 아내인 B씨는 현장에서 사망이 확인되었고 남편인 A원사는 다행히 의식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당시 상황은 운전자의 남편 A씨는 안전벨트를 하고 있었고 아내인 B씨는 안전벨트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남편 A씨는 발목과 갈비뼈에 골절이 있었고요. 아내 B씨의 경우는 조금 더 심각했는데요. 갈비뼈와 팔, 다리 등 거의 전신에 다발성 골절이 일어났고 다리 부분은 뼈가 튀어나올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부상 정도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건 아마 안전벨트 착용 여부였겠죠. 결국 남편 입장에선 아내를 떠나보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된 거죠. 그렇다면 어쩌다가 이렇게 정면으로 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나게 된 걸까요? 운전자 A원사의 말을 들어보면 아내 B씨와 함께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 교회로 향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였다라는 겁니다. 뭐 새벽 시간이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요, 아내 B씨의 남동생은 그러기엔 이 길이 이상하다고 합니다. 교회에 가는 길에 옹벽을 박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쪽으로 다니는 길이 아니다 보니까 평소 교회에 가던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의문투성이에요. 매형이 그날 왜 그렇게 했는지. 이사가 다 느낀 건 경찰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건 누가 봐도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약간 다른, 그러니까 이상하다, 이거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죠. 이 차에 대한 동선은 전부 변경을 해봐라. 그래서 경찰은 인근 CCTV를 다 확인해 봅니다. 그랬더니 차에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이 됩니다. 먼저 사고 지점을 지나쳤던 흰색 산타페는 일정 거리가 지난 후 유턴을 합니다. 그러더니 점점 가속을 하고 핸들을 왼쪽으로 조향해서 벽을 향해 달린 겁니다. 이런 움직임을 과연 졸음운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졸음운전은 아닙니다. 이 케이스는 좀 많이 다르죠. 가속을 했으니까. 전문가도 일반 졸음운전의 양상과는 다르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요, 이 졸음운전보다 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이 발목에 골절되면서 뼈가 튀어나왔다고. 그 정도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피가 튀어나와서 그 차에 묻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큰 적이 없어요. 한마디로 사람이 현장에서 즉사할 만큼 부상을 입었는데 출혈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건 사고 차량 내부인데요. 아내 B씨보단 경미한 부상을 입었던 A원사가 있던 운전석은 분명 혈흔이 확실히 보입니다. 만 아내 B씨가 있던 조수석은 정말 별다른 혈흔이 보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혈흔이 튀지 않았다는 것은 심장의 펌핑 활동이 멎었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아내 B씨는 사고가 나기 전에 이미 죽어 있었다 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사실을 남편 A씨도 알고 있었을까요? 이제 매형이는 병원으로 갔거든요. 매형이 누나가 사망한 걸 알고 있냐 물은데요. 다 부상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있던 남편 A 원사는 아내의 사망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고 당시 경찰과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남편은 분명 의식이 있는 상태였고 아내 B씨는 현장에서 사망 확인 후 얼굴이 덮여진 채 이송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망 사실조차 몰랐다? 글쎄요. 그런데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나고 본인도 놀란 상태에 부상도 입고 경황이 없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요, 아내의 죽음을 몰랐다고 하기엔 너무도 이상한 CCTV 하나가 발견됩니다. 사건 발생 2시간 20분 전인 새벽 2시 반 무렵 자신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A 원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런데요,
모포로 덮은 커다란 무언가를 어렵게 끌고 갑니다. 이내 A 원사는 산타페 차 트렁크에 모포로 덮은 그 무언가를 실어놓고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1시간 40분이 지난 4시 10분 A 원사는 그 차를 타고 주차장을 빠져나갑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것은 이 CCTV에 아내 B씨가 타는 모습은 찍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고 현장엔 아내 B씨가 딱 있었던 거죠. 차에 탄 적이 없던 아내 B씨는 어떻게 나타난 걸까요? A 원사가 마술을 부린 게 아니라면 그 모포로 덮은 무언가가 바로 아내 B씨의 시신이었겠죠. 실제로 그 모포와 가방은 사고 지점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 A 원사의 말이 다 거짓말인 걸로 밝혀졌습니다. 졸음운전은 절대 아니고 아내 B씨도 사고 전에 이미 사망한 상태라는 게 밝혀졌죠. 경찰도 곧바로 국가수에 시체 부검을 의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A 원사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아내 B씨의 남동생과의 통화 내용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왜요? 야, 이거 수술 끝나면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누나 지금 안치실에 있어요. 이 경찰이 와서 얘기하는데. 경찰 얘기가 나오자 에? 누나가요? 아내 B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겁니다. 누나가 아빠가 병원 다니는 거 알고 있지. 근데 매형은 왜 차를 그렇게 했어요? 난 누나가 자살했다는 거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왜요? 아니 누나가 자살했는데 누나 시체를 치우고 방 청소를 하고 왜요? 그게 정상적인 판단이냐고. 자, 정리가 좀 필요할 듯 합니다. A 원사 말에 의하면 아내 B씨는 평소 앓던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을 한 거고, 아이들이 엄마가 자살한 걸 보면 놀랄까봐 사고사로 꾸미려고 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아내 B씨의 우울증 상태가 자살을 시도할 만큼 심한 상태였는지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 담당 의사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많이 좋아진 상태라고 저는 보이긴 하는데요. 공황장애로 치료를 하고 계셔서. 아내 B씨가 치료를 받고 있던 것은 공황장애라는 겁니다. 우울증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또 어지러워서 병원 또 갔는데 의사가 이게 공황장애 초기래. 근데 본인도 되게 어이없어 했어요. 평소 무대 위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일을 했던 B씨. 대중들 앞에 서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겐 드물지 않게 나타나는 증상이기도 합니다. 엄청 긍정적이야. 되게 밝고 다른 사람 배려를 되게 잘하고 되게 마음이 정이 되게 많아요. 평소 성격도, 진료 기록에 어떤 소견도 우울증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도대체 아내는 어떻게 사망하게 된 거고, 그날 이 부부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A 원사의 얘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사건 전날 밤 11시경 귀가를 했고 아내와 금전적인 문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싸움을 피해 거실로 나가 TV를 보고 있다가 자정이 넘은 시간, 이불과 속옷을 가지러 안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문이 잠겨 있었고 드라이버로 열고 들어갔을 땐 이미 아내가 안방 화장실에서 숨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여라도 아이들이 놀랄까봐 아내를 씻기고 옷을 갈아입힌 뒤 차에 옮겨 싣게 된 겁니다. 교통사고를 낸 건 이성적인 판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실수였습니다. 참, 이걸 진술이라고 뭐라 할 말이 없네요. 자, 진술 내용 짚어봅시다. 포인트는 3가지죠. 첫 번째, 좀 전에 다투었던 아내가 이미 사망한 상태로 발견이 되었다. 두 번째, 아이들이 놀랄까봐 옮겼다. 세 번째, 교통사고를 낸 건 이성적 판단이 되지 않아서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진술 내용 자체가 모순입니다. 모순이죠. 그리고요, 이 진술 내용에 빠져있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남편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이 진술에는 아내를 잃은 남편의 입장은 전혀 없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면 너무 놀랍고 너무 슬프고 너무 정신이 없고 경황이 없어서 청소를 하거나 씻기거나 이런 행동을 할 것 같은가요? 물론 아내보다 아이들의 생각이 더 앞섰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아이 생각이 더 앞설 수 있습니다. 부성애가 엄청난 아빠일 수 있죠. 그런데요, 정말 아이들을 생각했었다면 엄마 없이 크는 게 두려워 살리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진술 내용을 보면 11시 넘어서 싸웠고 자정이 지날 무렵 죽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시간상으로도 말이 안 되지만 약을 먹었는지 목을 맸는지 죽음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은 없습니다. 그저 옷을 갈아입히고 청소를 했다라는 것만 있습니다. 그거 할 정신이면 아마 어떻게 죽었는지를 확인할 정신도 충분히 있었을 텐데요. 그래서 목을 맨 아내를 내렸는지 어땠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죠. 그리고 정말 만에 하나 숨이 멎은 상태에 발견을 했다고 해도 시간상으로 심정지가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을 위한다면 엄마를 살리려고 했어야 됐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진술을 보면 교통사고는 경황이 없어서 이성적 판단을 못한 실수라고 했는데요. 자, 근데 이상한 게요. 아내의 죽음 이후 가장 찾아볼 수 없는 부분이 바로 남편의 감정이라는 부분입니다. 달리 말하면 아내 죽음 후에 남편은 오로지 이성적으로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성적 판단을 못했다. 이게 제가 아까 이 진술 자체가 모순이라고 표현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언급한 부성애를 가늠해 볼 수 있을 듯한 영상이 하나 있어 보여드립니다. 이 영상은 아이들이 장난삼아 엄마 아빠를 찍은 거라는데요. 팀상에 무슨 애들 뭐 알면 안 되는 이유 있어? 이 싸움의 원인은 애들 학원비로 아빠인 A 원사가 TV를 샀다는 겁니다. 지금 그 집은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략 아내가 죽은 후 아이들을 먼저 떠올렸다는 이 A 원사의 부성애를 측정해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자, 그리고 지난 4월 7일 아내 B씨의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과수의 부검 결과 목이 졸린 뒤 다발성 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 당국이 부사관을 살인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역시나 부검 결과는 경부 압박 질식사. 이 아내 B씨는 뜻하지 않게 모든 죽음의 종류를 다 거쳐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사고사에서 자살, 그리고 타살로 말이죠. 참 씁쓸합니다. 그리고 A 원사는 5월 29일 살인 및 사체 손괴 혐의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현재 군 검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위주로 집중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만 A 원사는 아직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분노한 피해자 유가족 측은 특강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 정보 공개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만 군 법원에서 이제껏 단 한 번도 신상 공개를 결정한 사례가 한 번도 없었죠. 다들 아시겠지만 피의자의 신분이 군인이기 때문에 군 검찰이 기소를 하고 군 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죠. 궁금합니다. 과연 군에서는 어떤 이미지를 선택할까요? 군인 중에 범죄자가 있다니 말이 안 되지 의 논리가 될지. 대한민국 육군은 공정과 정의를 바탕으로 한 명예로운 조직입니다. 일지 말입니다.